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철브라더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한국경제신문 법알못이라는 코너의 자문 변호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나온 에피소드 중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오늘의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30대 여성 아내 측입니다. 네. 아내는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최근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네. 맞벌이 할 때 도우미 아줌마를 불러 청소나 반찬을 부탁하면 네. 남편은 그걸 탐탁치 않아 해서 트러블이 잦았습니다. 네. 남편은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면 월급 받는 만큼 생활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남편은 퇴근 후 저녁을 하고 네.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하면 저녁 9시가 훌쩍 넘지만 네. 일은 끝나지 그렇죠, 일이 않았습니다. 많죠. 아내는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것 같다. 아이고. 최저시급은커녕 열정페이 수준 아닌가 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애도 없는데 이 정도 아이고. 집안일하고 직장 다니는 것처럼 생활비 좀 받는 전업주부가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네. 참. 가사에 대한 강요를 남편의 갑질이라고 생각한 아내는 네. 반년간 울고 싸우고 반복하다 이혼을 상하게 아.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전업주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네.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이혼이 답일까? 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건 뭐 여성분 이제 사연이니까 우리 김대리님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자, 이제 김대리님은 주변에 친구들도 많잖아요. 이제 어떻게 요즘 그 젊은 우리 젊은 여성분들은 예전에 우리 이제 어머니 때는 이제 뭐 여성은 이제 전업주부 하는 게 뭐 보통 일반화적인 현상이었잖아요. 당연하다고 요즘에 이제 생각했죠. 맞벌이도 예전에. 굉장히 늘어나고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사활동 많이 하는 이제 시대가 됐는데, 우리 김대리님과 그 주변 친구들은 어때요? 결혼하면은 뭐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일을 더 가지려고 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래도 요즘도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전업주부를 또 흔쾌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일을 계속 이제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굉장히 능력이 많은데 능력이 출중한데 그 능력을 계속 살리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그렇다고 뭐 전업주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전업주부 하면서 정말로 집안 살림 잘하고 내조 잘하고 아이 키우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우리 전업주부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안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 사건 같은 게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전업주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애도 좀 잘 키우고 집안일을 잘해라 그렇게 이제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갑질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마치 생활비 주는 게 뭐 마치 뭐 회사에서 뭐 월급 주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일 똑바로 해. 뭐가 그렇게 일이 많다고 징징대냐 이렇게 이제 아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대리 이 남편이 이렇게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무시한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내분 느낌이? 화가 많이 나겠죠. 화가 많이 나겠죠. 네. 우리 홍 이사님은 만약에 아내가 네.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는데 힘들다고 막 뭐라고 말하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도와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그 주부님들은 네. 집안에서 왕이기 때문에 네. 신기를 거슬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 저희가 할 일을 알아서 잘해야 됩니다. 용의사님 같은 나쁜 있으면 누가 이혼하겠습니까? 정말 착한 남편인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남편이 만약에 그 아내한테 생활비를 안 준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생활비 미지급은 또 커다란 또 이혼의 어떤 또 사유로서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활비를 안 준다고 이혼 결심하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안 준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밥줄을 끊는다는 거예요. 전업주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남편한테 생활비 안 받으면 어떻게 수입을 얻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당장 애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이제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남편이 딱 끊는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 이 아내랑 싸우면은 이 아내 쓰라고 카드를 주잖아요. 카드까지 끊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일 제대로 안 하니까 카드 쓰지 마.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생활비도 막히고, 카드도 막히면 어떻게 생활하란 말입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이혼 통보와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물론 남편이 실직을 해가지고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생활비를 못 주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본인은 이제 수입이 많으면서 집에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 것은 이건 이혼하자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럼 실제로 이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부부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어요. 부양 의무라는 건 서로 보살펴야 된다는 의무인데, 이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몸이 아픈 사람을 보살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생활비를 준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적 부양.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게 집에 아내를 부양해야 되는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집에 있고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면 아내가 또 돈을 벌어서 남편한테 줘야 되는 게 이제 부양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활비를 딱 끊는다. 그러면 이 부양금을 어떻게 보면 위반하는 게 되잖아. 그게 이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 또 이제 생활비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갑질을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막 갑질을 하면서 잔소리도 심하게 하고 이게 또 이혼사유가 될까요?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 거. 어떨 것 같아요? 잔소리가 문제라기보다는 잔소리에서 폭언으로 가는 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지나친 잔소리가 또 이혼사유가 된다는 게 있어요. 실제로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 지나치게 잔소리하는 거야. 빨래는 어떻게 하고 뭐 다림질은 어떻게 하고 뭐 시장 장 보는 거 뭐해라 일일이 막 보고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말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카톡하고 문자로도 잔소리하고 심지어는 포스트잇이 있죠. 그걸 냉장고에 붙여놔요. 잔소리할 거를. 아내가 그거 보면 어떻게 했어요? 노이로즈 걸립니다. 네,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네. 이게 잔소리라는 것도 물론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는 잔소리도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특히 아내가 열심히 이제 살고 있는데 살림도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괜한 트집을 받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줘서 이제 잔소리를 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결심한 사건에서 우리 법원 판례가 남편의 지나친 잔소리가 이혼사가 된다는 그런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잔소리 말고 지나치게 뭐 부당한 잔소리는 이혼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1년 판례거든요. 37세 아내가 46세 남편을 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의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 가정법에서 나온 판례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판례였거든요. 당시에 잔소리가 무슨 이혼 사유야. 근데 이 판례 나오고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실무부터 잔소리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이제 많이 이제 주장이 되곤 했던 그런 이제 획기적인 판례였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집안일 같은 경우에 이 우리 남편들 물론 밖에서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아내분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 남편 좀 길을 북돋아야 될 것 같아요. 홍의사 만약에 열심히 일하고 갔는데 집에서 아내가 네. 맨날 잔소리만 하고 구박만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괴롭죠, 그럼. 집 괴롭죠. 나오고 싶습니다. 네, 집 나가고 싶어요. 네. 그럼요, 괴롭죠. 네, 정말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요즘에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치열한 경쟁, 남의 돈 벌어서 이제 이거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힘들게 열심히 일하면 물론 아내도 힘들겠지만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좀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편하게 좀 쉬게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안일도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조건 막 집에 오자마자 잔소리하고 막 일부터 시키면 남편이 힘드는 건 당연한 거죠. 서로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충분히 부양업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충분히 주고 잔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내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편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길을 북돋아주고 이 남자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크게 원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본인을 알아주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본인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남편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크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주면 우리 부부가 다시 이제 평화를 찾고 행복한 결혼생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